여러분, 눈을 감고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20살의 봄날, 처음으로 가슴이 설레던 그 순간으로 첫사랑이란 시간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각별한 기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게 아닐까요? 잊혀질 듯 잊혀지지 않는 그 사람의 미소가 문득문득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서울 강남 화려한 테헤란로의 아침. 수많은 마천루들이 햇살에 반짝이는 이곳에서 순자 타워는 단연 가장 눈에 띄는 존재였습니다. 50층 높이의 이 건물 최상층 펜트하우스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여성 기업인 박순자 회장이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우아한 그녀는 강남 일대 10개의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재벌이자 수많은 여성 기업인들의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녀의 눈빛은 조금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흩날리는 벚꽃을 바라보며 마치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녀의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녀만의 비밀처럼 간직해온 사진. 회장님, 오전 일정 준비되었습니다. 자선재단에서 후원하는 초등학교 방문이 첫 일정입니다. 순자는 사진을 조심스레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온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평범해 보이는 방문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될 거라는 것을. 봄바람에 벚꽃이 흩날리는 초등학교 교정. 박순자 회장은 우아한 걸음걸이로 아이들 사이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1973년 서울대학교 도서관. 늦은 밤 형광등 불빛 아래에 책상에 고개를 숙인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시골 마을에서 홀어머니와 함께 자란 순자는 장학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 밤 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도서관의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때 책상 위로 따뜻한 우유 한 팩이 놓였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수수한 모습의 청년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죠. 시험 기간이라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네요. 따뜻한 우유 한 잔 하시면서 쉬어가세요. 김준기. 그는 재벌가의 외동아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검소하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자는 떨리는 마음으로 파란색 편지지에 짧은 쪽지를 적었습니다. 어제 우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답장. 다음엔 같이 마시면 좋겠습니다. 이 옆자리에서 늘 당신을 바라보는 준기 올림.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캠퍼스 로맨스. 도서관 책장 사이로 몰래 주고받던 쪽지들. 서로의 책상 위에 올려두던 작은 간식들. 우연을 가장한 듯한 만남들. 비 오는 날이면 준기는 우산도 없이 도서관 앞에서 순자를 기다렸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봄비가 뚝뚝 떨어져도 그의 미소만은 따뜻했습니다. 준기 씨, 감기 들면 어떡해요? 순자가 아프진 않을까 걱정돼서 왔어. 작은 우산 아래 어깨를 맞대고 걷던 그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평소보다 조금 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4월의 어느 날 벚꽃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도서관 뒷길 벚나무 아래에서
준기는 순자의 차가운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순자야, 내 곁에 있어 줄래?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꽃이 피 흩날리는 그 순간, 순자의 차가운 손이 준기의 따뜻한 손 안에서 조금씩 데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그들의 데이트. 준기는 매일 아침 도서관 책상 서랍에 작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힘내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사랑하는 준기가 취업 면접 보는 날이면 새벽부터 학교 앞에서 기다려 서툴게 넥타이를 매어 주었고, 시험 기간이면 밤늦게까지 도서관 한켠에서 공부하는 순자를 위해 따뜻한 우유와 함께 응원의 쪽지를 남겼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들이 천생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봄날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곧 그들에게 시련이 찾아올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은 유난히도 춥던 늦가을이었습니다. 도서관 앞 나무들은 이미 잎을 모두 떨구었고, 쌀쌀한 바람이 캠퍼스를 휘감고 있었습니다. 순자 양과 잠시 이야기 좀 하지. 도서관 앞에 검은색 리무진이 멈췄고 준기의 아버지가 내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들과 만나지 마시오. 자네 같은 집안의 딸이 어찌 우리 가문의 며느리가 될 수 있겠나. 그날 밤 순자는 끝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 내 가족들도 편할 날이 없을 거야. 준기 아버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도서관 책상 위에는 마지막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기 씨, 미안해요. 이제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요. 당신을 사랑했기에 당신을 보내요. 부디 행복하세요. 마지막으로 순자 올림. 벚꽃이 지던 그날, 도서관 뒷길에서 마지막으로 만난 두 사람. 순자야, 제발 나와 함께 도망가자. 내가 꼭 지킬게.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준기 씨. 당신 인생을 망치게 할 순 없어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만이라도. 준기의 떨리는 목소리, 카메라 셔터 소리와 함께 그들의 마지막 순간이 흑백 사진에 담겼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순자는 뒤돌아보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봄바람에 날렸지만 아무도 그 눈물을 닦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첫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준기는 매일같이 도서관을 찾았지만 더 이상 순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따뜻한 우유도, 서랍 속 파란색 쪽지도,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부동산 재벌이 되었고, 준기는 부모님의 뜻대로 정해진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마음 한켠에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첫사랑의 기억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초등학교 3학년 2반 교실 앞에 서서 박순자 회장의 핸드백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40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흑백 사진 한 장. 바람에 살짝 날려 그녀의 발치에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한 꼬마가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건네려던 그 순간, 이상하다. 왜 그러니, 얘야? 우리 할아버지도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계세요. 박순자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구나. 네, 할아버지는 어디 계시니? 할아버지는 양재동 소나무 요양원에 계세요. 3년 전부터요. 할아버지가 가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순자야 하고 부르실 때가 있어요. 순간 박순자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40년, 그토록 긴 시간 동안 서로를 그리워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비서실장님, 네, 회장님.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해 주세요. 양재동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던 그날, 마지막으로 찍었던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순자와 준기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40년 전 그날처럼. 시간은 흘렀지만 봄날의 풍경은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요양원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박순자의 심장이 마치 20살 때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기 씨,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절대로 놓치지 않을게요. 소나무 요양원 3층 창가. 한 노신사가 하염없이 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준기 씨. 떨리는 목소리의 김준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혹시 새로 오신 간호사님인가요? 순자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준기의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자 40년 전처럼 따뜻했습니다. 준기 씨, 기억나세요? 그날 비가 오던 날이었죠.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내 책상 위에 따뜻한 우유를 놓고 갔어요. 그리고 다음 날 제가 파란색 편지지에 감사 인사를 적어서 드렸죠. 준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파란색 편지지. 네. 그리고 준기 씨가 답장을 주셨죠. 다음엔 같이 마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우산도 없이 기다리고 계셨죠. 머리카락에서 봄비가 뚝뚝 떨어져도 감기 들까봐. 준기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순자가 감기 들까봐.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벚꽃이 피던 날, 도서관 뒷길에서 준기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던 제 손을 준기 씨가 따뜻하게 해주셨죠. 준기의 손가락이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마치 그때처럼 순자의 손을 감싸 안듯이. 매일 아침 도서관 책상 서랍에 쪽지를 넣어 두셨죠. 오늘도 힘내요. 커피 한 잔 하고 가요. 사랑하는 준기가. 그 순간 준기의 흐릿했던 눈빛이 점점 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40년의 안개가 걷히듯 그의 기억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네, 저예요, 준기 씨.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처럼 그들의 첫사랑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순자는 매일 소나무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때론 준기가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순자는 변함없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예뻐졌네. 준기 씨, 우리가 벌써 이른이 훌쩍 넘었잖아요. 그래도 내 눈에는 여전히 20살의 순자야. 지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힘들지 않으세요? 순자는 창밖의 벚꽃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은 기다림이란다. 40년을 기다렸는데 이 정도는 기다릴 수 있지. 봄날의 햇살이 창가에 걸터 앉은 두 사람을 비추고 벚꽃 잎이 살포시 창문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많은 것을 가져갔지만 진정한 사랑은 기억을 넘어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나 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시간을 초월한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특별한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잊지 못할 첫사랑의 기억이 있다면 오늘 밤 잠시 그 추억을 떠올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도 이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하기를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첫사랑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